토트넘과 영국 매체들이 연일 손흥민 이적과 관련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언론 플레이로 손흥민을 압박하고 사우디 클럽과 LAFC와 밀당을 한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전망은 손흥민이 토트넘 잔류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보도입니다. 일단 사우디 클럽과 LAFC 이적을 거부하고 다음 시즌 챔스리그를 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여유이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애간장이 탄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오는 8월 13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슈퍼컵에서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팀인 PSG의 현재 상황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우왕좌왕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슈퍼컵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팀은 시범 경기와 아시아 투어를 통해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PSG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토트넘이 이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팀 분위기가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2025년 클럽 주장으로 임명되어 토트넘을 UEFA 유로파리그 타이틀로 이끌었고 이는 그의 첫 메이저 타이틀이자 클럽의 17년 트로피 가뭄을 끝낸 것입니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잔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PSG와의 UEFA 슈퍼컵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 토트넘을 이끌고 싶어합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2025년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17년간의 트로피 가뭄을 끝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8월 13일 이탈리아 우디네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열리는 UEFA 슈퍼컵에서 또 다른 트로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의 전망은 손흥민이 MLS 이적에 대해 내년 여름으로 미루고 이번 시즌은 토트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MLS로부터 엄청난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도전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8월 13일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리는 UEFA 슈퍼컵은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는 토트넘에게는 두 번째 트로피를 향한 도전이고 PSG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티켓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에게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맞붙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토트넘이 슈퍼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팀의 안정된 분위기, 체계적인 준비 과정 등이 모두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슈퍼컵까지 시범 경기와 아시아 투어로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영입한 쿠두스가 팀 전술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손흥민의 몸 상태도 최고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 축구 매체들도 토트넘이 슈퍼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17년 무관의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끈 손흥민이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라는 주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훈련장에서 웃으면서 뛸 정도로 모든 면에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MLS의 거액 제안을 거부하고 토트넘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아닌 축구에 대한 열정과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2023년 4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주장으로 임명되어 팀을 이끌며 드디어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엄청난 자부심과 여전한 자신감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PSG가 현재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7월 13일 미국에서 열린 피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참담한 패배입니다. 첼시가 PSG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완패는 PSG에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팀의 자신감과 결속력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선수들 간의 불신과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이 이적을 고려하게 된 것도 이런 큰 무대에서의 실패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PSG는 클럽 월드컵에 처음으로 참가했고 승리할 경우 첫 번째 세계 타이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PSG 주장 마르키뉴스는 첼시가 우리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그들은 우리의 약간의 약점을 잘 공략했다며 전술적으로 전반전에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는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PSG가 이번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클럽 월드컵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팀은 트래블을 달성한 뛰어난 폼을 클럽 월드컵으로 이어갔지만 조별리그에서 보타포고에게 충격적인 1대0 패배를 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승전에서의 3대0 패배는 PSG 내부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PSG의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완패는 다소 충격적이었고 루이스 엘리케와 동료들이 이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어 다음 시즌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참담한 패배는 PSG 내부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선수들의 자신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팀 내부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이강인과 같은 젊은 선수들은 이런 큰 무대에서의 패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이적을 더욱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클럽 월드컵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장 큰 무대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의 완패는 PSG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 패배로 인해 전술적 자신감을 잃었고 팀 리빌딩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첼시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경험은 그의 전술 철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이는 새로운 시즌 준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SG는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럽 월드컵 패배의 후유증으로 인해 팀 내부의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주요 선수들의 이적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혼란, 새로운 시즌 준비 지연,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멘탈 붕괴가 PSG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했고 팀 분위기도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인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반면 PSG는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첼시에게 당한 참담한 0대3 패배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PSG는 슈퍼컵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야 겨우 팀을 소집해서 급히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클럽 월드컵 참가로 인한 일정 소화와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여름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팀 전술 연습과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PSG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팀워크와 조직력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 면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에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온 토트넘을 상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최고로 장식하기 위해 슈퍼컵 우승에 모든 것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팀의 안정된 분위기는 현재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PSG를 상대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우디네에서 펼쳐질 이 대결은 이미 승부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트로피는 거의 확실해 보이며 PSG는 클럽 월드컵 참패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또 다른 굴욕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손흥민은 여유롭습니다. 다음 시즌 이후에도 손흥민의 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뿜뿜입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되겠다는 손흥민의 결정에 다니엘 레비 회장만 죽을 맛입니다. 과연 챔피언스리그를 뛰겠다는 손흥민의 결정이 잘한 선택일까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만나는 슈퍼컵이 정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